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외교 무대 데뷔전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데뷔전을 치르기 위해서 캐나다로 출국합니다. 1박 3일 일정인데요. 이 대통령 취임 후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강조해온 만큼 이번 무대가 시험대가 될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 대통령실의 브리핑부터 보고 오시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 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 무대가 될 겁니다. 이번 회의는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주요국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라는 점에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님 취임 후에 10여일 만에 주요국 정상들과의 대면을 통해서 조기에 신뢰관계를 구축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조기에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매우 시의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1박 3일 동안의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화면 보시죠. 16일 오늘이죠. G7 회원국 단독 세션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여기에 참석해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얘기를 들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중요한데요. 17일 G7 확대 세션. 여기에서 G7 회원국과의 양자 회담이 있는데 여기에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 양자 회담이 가능할까? 혹은 한미일 3자 회담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 점쳐지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최 의원님께서는? 워낙 갑작스럽게 이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한 회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전에 준비가 좀 덜 돼 있던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출국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주 캐나다 대사관이나 아니면 우리 외교부에서 계속해서 뭐 미국 측 또는 일본 측과 교섭을 벌이고 있는데 확정된 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준비는 다 해가겠죠. 네. 그러나 뭐 된다고 거기에 보고 준비는 해가고. 준비는 다 해가야 되죠. 해가고. 어떤 경우 모든 가능성을 다 놓고 준비를 해가는데 네.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뭐 할 듯 뭐 이런 식의 이제 보도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다자들 모임에서는 뭐 이제 데뷔전 뭐 하겠죠. 거기서는 뭐 구체적인 협의 내용 같은 거는 나오지 않을 거고요. 네. 내일 이제 양자회담을 하는데 다른 양자회담들은 아마 많이 이미 확정이 됐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과 일본 뭐 미국과 뭐 어디 뭐 이렇게 이제 다 돼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의 경우에는 그 빈칸 어디를 채워야 되거든요. 아마 그거는 지금 현재도 외교부에서 굉장히 열심히 회담을 조율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과연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도 참석하는지 마는지에 대한 결정이 아직 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안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간다면 캐나다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날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두 사람이 만나서 또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도 많은 궁금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서 초보 정치인이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충돌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이걸 젤렌스키 대통령도 알고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과거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가 가입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은 충돌했죠. 물론 러시아가 주권과 영토를 침범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강력하게 규탄해야 됩니다. 그러나 외교의 실패가 곧 전쟁을 불러온다는 아주 극명한 사례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만남이 가능하고 그랬을 때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질까도 궁금합니다. 구자님 말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절에서 그때 당시에도 국내 정치를 위해서 외교 문제를 함부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네. 외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때는 뭐 전략적 모호성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국내에 찬 결단들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하고 적대시하고 시작한다라는 게 굉장히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비판이 그때도 있었고 네. 그런데 불구하고 이게 지금 자기 자신의 말을 자기가 이제 수습해야 되는 차원이 되었죠. 이게
남의 얘기에 대해서 훈수하는 거하고 자기가 플레이어가 되는 건 또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 플레이어가 됐을 때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면이 있을 때 그걸 야당으로서는 막 공격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그 자리가 되고 나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도 저건 이제 외교적 결례의 차원에서 이제 둘이 불편한 사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남의 전쟁 뭐하러 끼냐 이런 식의 발언들도 네네. 있었는데 뭐 양안 관계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국제 무대에서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당장 야당 시절에 했던 이런 메시지들이 다 외국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축전도 좀 늦었지만 뭐 늦은 것까지는 그냥 그렇다 치지만 그 한 3, 4일 만에 나온 그 메시지 자체가 중국의 개입이 우려스럽다. 이런 게 이례적으로 들어갔었던 거는 저런 게 다 마일리지가 쌓였기 때문 아닌가. 이제 앞으로 국내 정치용으로 소비했던 말들에 대해서 본인이 다 회수하고 본인의 외교적 역량을 보이기 위해서 아 예전과는 다르구나라는 거를 본인이 국내 그리고 국외로 보여줄 게 그만큼 배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